학습에서 동기 유발의 역할. 미래교육학자 신종호. 동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든 하는 이유입니다. 교사들에게 동기부여 부족은 오랫동안 학생 학습의 가장 실망스러운 장애물 중 하나였습니다. 동기부여의 개념은 직관적으로 매우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연구자들이 이 개념을 여러 방식으로 정의함에 따라 풍부한 연구 문헌이 개발되었습니다. 사회과학자와 심리학자는 동기부여 문제에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했으며 교육 연구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 중 많은 부분을 학교 맥락에 적용했습니다. 동기 이론 사이에는 많은 중복이 있지만 연구자들은 동기 변이로 이어지는 기본 신념 시스템을 식별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론가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다른 이론가들은 목표 지향성을 우선시하며 세 번째 그룹은 작업의 어려움이 개인의 동기를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자료는 다양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고 학습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교사가 학생 동기부여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동기부여의 이론적 개념으로 내적과 외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문헌에서 이루어진 공통적인 구별은 동기의 외적 형태와 내적 형태 사이에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는 순전히 그 일을 하는 즐거움을 위해 활동을 하는 행위이며 학교와 직장에서 솔직히 매우 드뭅니다. 외적 동기 또는 학생의 학업 완료를 장려하기 위해 외부 보상이나 처벌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좋은 교육의 적으로 그려집니다. 학습은 탐색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상이나 처벌의 사용은 학생이 탐색해야 하는 범위에 대한 경계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다른 형태의 외적 동기가 있으며 모두가 학생들을 무관심과 배움의 기쁨에서 멀어지는 길로 인도할 가능성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적 동기가 부여된 한 학생은 실패와 부모의 분노가 두려워 학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의사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의 두 학생 모두 본질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활동의 단순한 즐거움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학생은 이러한 외적 보상의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학습에서 더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동기부여는 교사나 부모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이나 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지속 가능합니다. 첫째, 성취 목표 이론입니다. 어치버먼트 골 티어리는 모든 동기가 목표를 향한 방향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목표에는 수행 목표와 숙달 목표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행 목표는 동료들 앞에서 똑똑해 보이거나 우월감을 달성함으로써 자아를 만족시키는 데 기반을 둡니다. 숙달 목표는 말처럼 기술이나 개념을 완전히 숙달하려는 열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됩니다. 숙달 목표를 가진 학생은 프로젝트가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할 때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때 프로젝트를 완료합니다. 평가할 과제를 제출한 후에도 계속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숙달 목표는 전자 이론의 내재적 동기와 크게 일치합니다. 교육 분야의 일부 연구자들은 심리학에서 접근 및 회피 행동의 개념을 차용하여 성취 목표 이론의 개념을 더 세분화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접근 수행 목표를 가진 학생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반면 회피 수행 목표를 가진 학생은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덜 연구되었지만 접근 방식과 회피 지향성은 숙달 목표에도 적용됩니다. 둘째, 기대가치 이론입니다. 목표 지향성은 기대가치 이론, 익스펙턴시 밸류 시어리에 설명된 대로 엄격한 작업을 통해 지속성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대치와 가치는 성과와 작업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론에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의 노력. 그들이 선택한 도전의 수준 및 궁극적으로 그들의 수행은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기대를 따릅니다. 둘째, 학생이 기술 또는 개념 학습을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는 해당 기술 또는 개념의 노력과 숙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대치와 가치 자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자기 효능감이라고도 함과 과업의 어려움에 대한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학생이 과거에 유사한 과제를 수행했을 때 잘한 것을 기억하거나 만족감을 느낀 경우 그들은 현재 작업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학생이 활동이 완료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고 좌절하거나 충분히 어렵지 않고 지루해지면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 목표 및 기억은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와 기대에 대한 학생의 신념과 이전 성취 결과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동의 인식과 해석은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 특히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셋째,
흐름 이론입니다. 흐름은 개인이 순전히 내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되고 시간 감각이 둔해지는 심리적 상태로 설명됩니다. 학생들은 숙달 지향적인 작업 동안 흐름을 경험합니다. 이 상태는 자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의 감소를 동반합니다. 경이로움, 혼란스러움, 걱정, 무력감 등 학습 과정 전반에 걸쳐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상태가 있지만 흐름은 학습의 가장 효과적인 상태입니다. 학생들은 학습이 내부적으로 동기부여되기 때문에 흐름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사의 방해 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최소 요구 사항을 초과하거나 학교 상황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학습 과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흐름은 골딜락스 조건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학생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는 좌절과 무력감을 야기하고 너무 쉬운 과제는 학생을 지루하게 만들고 이러한 두 가지 마음 상태는 활동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가능한 경우 개별 학생 능력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학생들은 현재 능력 내에서 기술과 개념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본성대 양육입니다. 이러한 각 이론은 동기부여의 가단성을 나타냅니다. 타고난 유전적 다양성이 학생의 타고난 성향의 차이로 이어지지만 모든 학생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로서 우리의 임무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여 학생의 동기를 배양할 수 있는 환경, 교육 및 활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이론가는 동기를 개인의 안정적인 특성으로 분류하는 반면 다른 이론가는 동기를 보다 구체적인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개인별 동기는 모든 활동에 접근하는 방향을 설명하는 반면 작업별 동기는 활동의 매력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작은 초기 성공도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형태 모두 긍정적인 강화, 충분히 어려운 과제, 숙달 지향적인 목표 및 많은 성공 기회를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개인 고유의 동기는 동기부여된 사람이 되려는 유전적 소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은 특정 지원 및 전략을 통해 더 동기부여된 전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동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 특성으로서의 동기에 중점을 둡니다. 다섯째, 동기부여가 왜 중요한가요? 무엇보다도 동기부여는 학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포기하거나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과 학습에 대한 반영이 얼마나 사려 깊은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깊을수록 학생은 복잡한 질문에 대한 쉬운 대답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컨대 내재적 동기는 강력하고 유연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줍니다. 반면에 동기부여와 순전히 외적 동기는 낮은 관심과 학업 지속성을 초래합니다. 여섯째, 동기부여는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내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학생은 학습을 요리처럼 취급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그것을 보기 위해 학습을 뒤집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동기가 부여된 학생은 동기가 없는 학생보다 더 지능적이지 않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찾거나 개념을 마스터하려는 욕구가 생각을 밀어붙입니다. 내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학생들은 교사의 존재나 낮은 학년에 대한 두려움이 사고의 근본적인 동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기부여된 학생은 더 오래, 더 열심히 생각하고 혼란스러운 도전을 즐기는 덕분에 더 깊고 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기가 부여된 학생들은 근본적인 원인이나 프레임워크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습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동기부여는 회복 탄력성과 자기 확신을 키웁니다. 학생이 과제에 진정으로 몰두하면 사회적 이미지에 집중할 인지 및 정서적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본질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은 활동 기간 동안 자의식 및 기타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동기가 부여된 학생들은 또한 낮은 시험 점수나 교사나 동료의 가혹한 비판에서 감정적으로 반성할 수 있습니다. 내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학생들은 실패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모든 학생은 부정적인 피드백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느낍니다. 비록 주도적인 학생이 덜 경험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덟째, 동기와 선택의지입니다. 선택의지는 간단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적의식과 자율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지와 동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개념입니다. 학생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이 몰릴수록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지시하는 목적의식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교육적 성취와 관련하여 의욕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방법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설정한 한계에 회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동기를 부여받은 개인은 기존 아이디어나 해당 분야의 규칙에 회의적인 경향이 있으며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함으로써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9째, 우리는 어떻게 동기를 키울 수 있습니까? 위의 이론은 강조점이 다를 수 있지만 각각은 다음과 같은 실제 적용을 통해 학생의 동기를 위의 이론은 강조점이 다를 수 있지만 각각은 다음과 같은 실제 적용을 통해 학생의 동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성장 마인드셋 연습. 노력을 통해 향상될 것이라고 느끼는 학생은 자신의 성공이 지능에 기반한다고 믿는 학생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식의 격차를 설명할 때 아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결정론적 방향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안하십시오. 대기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답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사라집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학생을 부르기 전에 항상 직접 전화를 걸기보다 항상 5초 정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점수보다 진척도를 중시함으로써 성장 마인드셋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개선에 대해 반성하도록 합니다. 작은 개선과 성공조차도 학생의 동기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자기 효능감 장려입니다. 낮은 학업 자신감으로 인해 마비된 학생들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최적의 도전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학생이 현재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을 약간 상회할 만큼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쉽기 때문에 올바른 도전이라고도 합니다. 학생이 이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을 연습함에 따라 교사는 구조화된 지원을 천천히 제거하여 점점 더 어렵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강화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지원을 천천히 제거하면 학생들이 향상됨에 따라 이러한 수준의 최적의 도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지속적인 작은 성공은 동기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술이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의 가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종종 교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믿는지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견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의 노력을 관찰하면 능력에 대한 감각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학습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유능하다고 여겨진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질 때 그들은 학습을 놀이처럼 취급하고 실수를 하고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위협과 굴하지 않는 마감 기한은 놀이와 같은 학습에 대한 이러한 방향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공하기만 하면 쉬울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잘 알려진 개인이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극복한 실패의 예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면 뒤처져 자료에서 멀어지는 학생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투쟁을 모델로 삼는 것은 학생들에게 강력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동기를 잃는 것처럼 보일 때 유용할 수 있는 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번째, 정답이 하나일 때 경쟁 최소화. 경쟁에 대한 압력은 두 학생이 동등하게 유능하다고 인식하지 않는 한 동기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위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경쟁하는 경우 후자의 학생은 경쟁할 이유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노력하다. 이것은 학급 또는 학교 전체의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다 광범위한 경쟁이 보다 개방적일 때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고 내재적 동기를 더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13번째, 최적의 도전적이고 숙달 지향적인 목표 개발입니다. 과제를 적절하게 구분하여 학생들이 최적의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현재의 능력 내에서 일할 때 그들은 답을 찾고자 하는 호기심에 이끌리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 박차를 가합니다. 교사는 또한 학생들이 수행 목표가 아닌 진정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간, 월간 또는 장기 목표를 작성할 때 숙달 지향 언어를 사용하여 연습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이해하기 또는 특정 기술 마스터하기로 시작하는 목표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지원하는 반면 얻기, 등급, 마지막 퀴즈보다 더 많은 점수 획득과 같은 목표 또는 부모님의 목표 달성은 모두 수행 목표를 나타냅니다. 교사는 자신의 목표 설정에서 모델링하여 숙달 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조용한 공간 만들기입니다.
안절부절이나 음악이 학생의 집중력을 지원한다는 대중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두뇌는 일반적으로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조용하거나 주변 소음이 필요합니다. 창의성 및 비판적 사고와 같은 더 높은 수준의 뇌 기능은 흐름의 상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끊임없이 방해받는 학생들은 이 수준의 동기부여된 사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협업적인 작업은 별도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발생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5번째. 가시적인 보상을 피하라. 일부 학습은 단순히 특별히 흥미롭지 않으며 아무리 차별화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항상 모든 학습 경험을 즐겁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진로 목표, 교사 승인 등 외부 보상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외부 보상이다. 그러나 외적 동기를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특정 원칙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적 보상은 종종 역효과를 낳고 보상이 외부에 많을수록 학생이 활동을 찾는 본질적으로 덜 가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보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위해 활동을 완료하고 예상치 못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들보다 활동을 하게 된 동기를 외적 동기로 간주합니다. 16번째, 잠재적인 장애물을 인정하되 연연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좌절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 황폐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학생들에게 좌절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그 순간의 고통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장애물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항상 온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물에 연연하기보다 배우는 것입니다. 17번째. 동기 측정입니다. 주기적으로 학생의 사회정서적 학습을 평가하는 것은 교사에게 학생의 진행 상황과 웰빙을 알리고 학생이 자기 인식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이중 목적을 제공합니다. 공식적인 학교 차원의 사회정서적 평가는 포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가치가 있지만 이러한 측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로 매년 한두 번 이상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동기의 수준뿐만 아니라 동기의 형태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더 내적 또는 외적 동기를 부여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있습니까?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위에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역량 감각과 학습에 대한 통제력을 개발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더 많은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